예를 들어 점심시간에 잠깐 나와서 받고 그렇죠. 다시 회사에 가도 뭐는 어디 사우나 갔다 왔니? 이 정도는 뭐를 폄하하거나 뭘 띄워주려는 의도는 아니고 같은 사심이라고 하기는 좀 차이가 있다니까. 안녕하세요. W클리닉 강남점 전동혁 원장. W클리닉 삼성점 장원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올리지오랑 써마지랑 올리지오, 요즘 피부과 리프팅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시술 두 가지인데 그걸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요. 올리지오 써마지는 고주파 열을 이용해서 피부 리프팅 효과를 이끌어내는 장비인데요. 즉각적인 효과는 열 효과로 조임이 생겨서 탄력이 증가되고 처짐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고, 열 자극 때문에 콜라겐 형성이 촉진돼서 피부 결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울세라 같은 그런 초음파 계통이 아니고 고주파 에너지 이용해가지고 처진 거 올려주고 그 다음에 주름살을 피는 시술이에요. 그렇죠. 써마지랑 올리지오 뭘 받는 게 좋죠? 써마지가 좋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비용 상관없이 선택하라고 하면 써마지가 좋죠. 그 써마지는 아무래도 그 세계적인 유명한 장비고 미국 FDA 승인이랑 뭐 그러다 보니까 팁값도 비싸고 장비값도 비싸고 시술비도 비싸요. 시술비는 보통 뭐 최소 뭐 300랩도 뭐 100만 원 전후에서 그렇죠. 뭐 한 200만 원 이상 갈 수도 있고. 근데 올리지오는 얼마쯤 하나요? 시술 비용이? 뭐 600랩 기준으로 1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이죠. 아무튼 뭐 세는 단위가 약간씩 시술이나 레이저마다 다른데 저는 좀 이렇게 샷은 레이저에만 써야 된다는 주의라서 뭐 근데 샷이라고 불러도 뭐 크게 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올리지오랑 써마지 비용이 2배 차이인데 2배 이상 차이인데 효과는 2배 이상 차이인가요? 그게 항상 그렇잖아요. 뭐 어떤 물건 살 때 2배 비싼 물건 산다고 2배 좋지는 않잖아요. 근데 조금이나 좋은 거 그런 걸 이제 추구하시는 분들은 더 비싼 비용을 내고 이제 받는 것처럼 써마지 올리지오도 2배 차이 난다고 써마지가 2배 꼭 좋다 그건 또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올리지오가 50%만 좋다 또 그거는 아니고. 그 슈링크랑 올세라 차이랑 좀 그런 비슷한 느낌인데 솔직히 올리지오는 좀 작정하고 써마지 3세대 비슷하게 만든 것 같은데 직후의 효과는 더 좋다고 한 분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저는 올리지오 그냥 자주 받을래요 이렇게 써마지 받아보고 이런 분도 있고, 근데 써마지가 역시 더 좋아요 이런 분도 있고. 근데 즉각적인 효과는 올리지오 받고 나서 느끼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저도 받아봤는데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자, 그럼 써마지나 올리지오 좀 공통점을 좀 얘기해 볼 건데, 약간 얼굴 작아지는 느낌은 울세라 이쪽 계통이 좋고, 근데 올리지오나 써마지는 안 아프게 편하게 이렇게 탁 진동도 나오고 편하게 리프팅 받는 장비 원할 때는 확실히 올리지오 써마지가 좋은 것 같아요. 좀 부담 없이 피부과 와서 너무 아프기 싫다, 이렇게 어깨에 힘 들어가기 싫다 이런 분들은 올리지오나 써마지. 그래도 조금은 아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괜찮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올리지오 써마지 저도 다 해봤는데 마취 없이 했거든요. 네. 근데 다른 아픈 피부과 시술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시술 중에 하나죠. 영어로 하면 리프팅, 타이트닝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차이가 있죠? 리프팅, 타이트닝? 거상 수술한다듯이 그런 때 리프팅이라는 의미를 쓰고 타이트닝은 주로 이제 레이저에 의한 효과를 나타낼 때 쓰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 리프트는 엘리베이터도 리프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리프팅은 이렇게 밑에 올라오는 걸 리프팅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서 있으면 내려오잖아요. 이거를 올려주는 거 리프팅이고, 잔주름은 서 있으나 누워 있으나 비슷하게 있잖아요. 뭐 반복되는 움직임이나 그쵸? 뭐 피부 얕은 층에 콜라겐이 빠져가지고 맞아요. 좀 자글자글한 거 이거를 펴주는 건 타이트닝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그런 것 같아요. 제 의견은. 늘어진 모공을 좀 좁혀주는 것도 타이트닝. 그래서 그럼 써마지 올리지오 리프팅 타이트닝 면에서 보면은 리프팅이 좋나요? 타이트닝이 강한가요? 둘 다 잘하는데 저는 한쪽에 손을 들어주라면 타이트닝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부결이나 잔주름 이런 게 좀 좋아진다. 그래서 얼굴이 환해지는 그래서 얼굴이 나이 들수록 좀 커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분들이 있고, 밑으로 이렇게 거지죠. 밑으로. 그 다음에 좀 꺼지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좀 마른 분들 이렇게 쭉 해골처럼 이렇게 달라붙는다. 이렇게 뭐 제가 해골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본인들이 직접 이렇게. 네. 그래서 굳이 두 쪽 중에서는 얼굴살이 좀 적어지는 분들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고. 얼굴이 살이 좀 없으신 분들은 좀 자글자글한 느낌이 더 이제 얼굴을 안 좋아 보이게 만드는 원인 중에 좀 하나거든요. 그래서 뭐 그분들은 피부 얇아지고 자글자글하고 그런 분들은 좀 타이트닝을 좀 강하게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고주파 장비로 시술하는 걸 권장을 드려요. 우리 오늘 써마지랑 올리지오 얘기하려고 했는데 자꾸 울세라가 등장하죠, 갑자기. 아무튼. 근데 이 고주파도 약간 좀 지방을 좀 정돈해주는 효과도 있잖아요. 뭐 그렇죠. 트루스컬프나 인모드도 그렇지만. 네. 근데 써마지도 확실히 이렇게 하면은 좀 올라오는 효과가 이중턱이나 턱선도 분명히 좋아지기는 해요. 또 자꾸 울세라 나오면 울세라가 워낙 여기는 독보적이니까. V올렛하고 울세라 정도? 웹에서 결과를 찾았습니다. 아이고. 뭐 열 효과로 그래서 써머지랑 올리지오는 이 고주파를 이용한 리프팅이라고 말씀드렸고, 다른 아픈 리프팅보다는 그나마 편한 편이고, 물론 아파하는 분들은 있지만 그 다음에 피부를 이렇게 팽팽하게 펴주는 게 좀 좋은 타이트닝. 그리고 좀 시술 좋다. 받고 나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거. 그게 중요하고. 울세라나 슈링크는 지장이 있나요? 그것도 지장 없죠. 지장 없죠. 하지만 써마지나 올리지오는 그대로 이제 집에 가셔서 일상생활 그대로 할 수 있고. 요즘 리프팅의 대부분 특징이죠. 특히 써마지나 올리지오는 받고 그냥 바로, 예를 들어 점심시간에 잠깐 나와서 받고 그렇죠. 다시 회사에 가도 어디 사우나 갔다 왔니? 이 정도는 머리가 좀 약간 눌렸을 순 있어. 그렇죠. 누워있으니까. 뭐 밖에서 뛰어왔니? 뭐 이런 정도. 낮잠 자고 왔나? 뭐 이런 거? 그런데 뭐 예를 들어 리프팅 중에 인모드 정도는 좀 빨아들이니까 빨간 게 있어. 인모드 미니 에펙스는 좀 그렇죠. 대부분은 뭐 특히 대표적으로 써마지 올리지오는 받은 티가 크게 안 나면서 괜찮습니다. 이제 예민하신 맞아. 분들 열받으면 그냥 울긋불긋한 정도로 이제 붉어지는데 몇 시간 안 가요. 보통. 맞아. 그리고 마취 연고를 발라서 좀 빨개지는 그렇죠. 분도 있고 개인차가 있는데,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원장님도 그럴 것 같은데 받고 나서도 바로 만약에 진료해도 뭐 잠깐 낮잠 주무셨나 이 정도 멍드는 것도 전혀 없고, 뭐 주사를 쓰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장점을 또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좀 주로 리프팅도 되지만 좀 팽팽하게 펴진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좀 뭔가 단점이 있을 것도 같은데, 써마지 올리지오 단점은 단 하나죠. 비싸다. 하지만 또 비용 대비 효과가 있다면 안 비싼 거 아닌가? 요즘에 네, 밥집도 그렇죠. 싼 거보다는 진짜 비싼 호텔 만족감을 뷔페라도 주는, 가려고 네, 하잖아요. 돈을 좀 들여도 만족감을 주는 데를 가려는 트렌드가 좀 있는. 그런 데가 더 예약하기 힘들어. 요즘에는 싼 밥집보다. 아무튼 단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원님? 단점 뭐 비용적인 거를 빼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단점은 저는 그거 빼고는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러게. 시간을 좀 써야 된다. 그래도 이거를 시간이- 마취 연고 바르고. 그거는 뭐 시술자나 병원 경영하는 입장에서 좀 단점이고. 아니 그래도 좀 막상 전화 걸고 예약하고 병원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또 약간 심적인 좀 부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누워서 있고 이렇게 좀 효과가 좀 나올까 말까 그런 거 정도의 부담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걸 비용적인 얘기로 넘어갔는데, 돈 주고 썼는데 효과가 안 나오면 어쩌지 하는 스트레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시술을 잘하는 W클리닉에서 받아라. 네. 어떠십니까? 저는 그 말에 동의하고요. 결과라는 거는 뭐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잖아요. 왜 W클리닉에서 그럼 써마지랑 올리지오를 받아야 하나요? 뭐 많이 해본 경험과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받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뭐 원장의 손길이, 시술하는 손길이 해보신 분인지 아니면 몇 번 안 해보신 분인지 느끼시거든요. 저희는 이 써마지 3세대 CPT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그러니까 10여 년 정도 해왔거든요. 그렇죠. FLX도 나오자마자 거의 금방 했고, 한때는 그리고 강남역이랑 여기 삼성역에서 팁을 제일 많이 쓰는, 지금도 그렇지만 병원이기도 합니다. 그럼 올리지오는 왜 또 W클리닉에서, 써마지는 많이 해서 W클리닉이 잘하는 걸 알겠는데, 같은 원리의 장비고, 그다음에 이제 비슷하죠? 시술하는 또 동의를 하고 이제 가성비를 찾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써마지나 올리지오를 똑같은 600랩, 900랩, 뭐 600 카운트를 할 때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는 저는 결국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파라미터가 많지 않아요. 일단 레벨이 거의 유일하거든요. 그렇죠. 트리트먼트 레벨을 어느 정도 쓰고, 그 다음에 분배죠. 이게 그렇죠. 여기다가 뭐 100을 쏠 건지 여기다 100을 쏠 건지, 뭐 그 다음에 오른쪽을 몰아서 할 건지 왼쪽 몰아서 할 건지 왔다 갔다 하면서 할 건지, 아래쪽으로 할 건지 중간 얼굴 할 분배, 건지. 예. 뭐. 그 카운트를 나누고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사람마다 얼굴 모양이 좀 틀리고, 뭐 큰 틀에서는 거의 비슷비슷한데 약간씩 차이 나지만, 그래도 집중해서 이제 샷 수를 배분해야 될 곳에 좀 집중해서 좀 많이 쌓아드리고 하는 편이에요. 저희가. 그리고 가끔 그 유튜브 보면은 잘못하면 뭐 돈만 날린다, 좀 약간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극단적인 정도는 아니라고요. 써마지를 좀 시술 경험 많지 않은 의사랑 저희 같이 시술 경험 많은 의사가 해도 막
제로랑 100 정도 차이는 아닌데 한 50이랑 80 정도 차이는 나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해요. 보통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경험이 짧은 분들이 많죠.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저희도 오래 해오다 보니까 하는 방식에 따라서 고객 만족도나 리프팅은 분명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거는 분명히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W 클리닉 써머지랑 올리주 직접 장비를 가져왔으니까 한번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굳이 장비 키면 좀 소리가 크니까 끄고도 저희가 잘 첨부 자료를 첨부해서 켰을 때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설명드려 볼게요. 써머지 먼저 아무래도. 자, 이게 어느 게 어느 걸까? 영어도 비슷한데. 자, 써머지 팁은?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게 써머지 팁인데. 이거를 봐도, 이것만 봐도 올리지는 좀 노골적으로 써머지를. 이 팁이 이제 보라색이라고 토탈 팁. 이건 올리주 팁. 얼굴이나 몸에 쓸 수 있는 토탈 팁. 이 닿는 부분을 좀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뭐 별거 없습니다. 근데 네모는 사각형이에요, 그죠? 사각형. 전에 3세대 CPT 팁보다 좀 커졌어요, 그죠? 3세대는 3제곱센티미터고 이건 4제곱센티미터. 이거를 얼굴에 닿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접촉해서 고주파열을 전달시키는 거고, 요거는 이제 녹색은 이제 아이팁이에요. 눈꺼풀, 윗 눈꺼풀, 아래 눈꺼풀, 눈 둘레 리프팅을 할 수 있는. 한번 직접 제가 이렇게 보면은, 잠깐만요, 죄송해요. 이 팁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하는데, 요거를 보면은 뭐 얼굴 전체를 다 할 수 있어요. 이 턱선도 가능하고 목까지도 시술이 가능하고, 몸도 해요, 몸.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다 가능한데 하다 보면 코는 굳이 잘 할 필요가 없고, 왜냐면 고정돼 있으니까 할 수는 있는데 뭐 굳이 할 이유는 없고, 눈 밑에까지도 붙일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를 하고 싶어. 상안검 눈꺼풀. 이게 그 사각형이 100%가 접촉이 안 되면은 고주파 전류의 특성상 뭐 시술이 안 되거나 좀 과전류가 위험할 수 있죠. 열이 많이 발생할 수 있죠. 그렇다면은 이것을 쓰면은 이렇게 원장님 안경 쓰셨으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작기 때문에 아이팁은 여기 윗눈꺼풀 많이 처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눈 바로 밑에 바짝 붙여서도 할 수 있어요. 또 약간 눈이 위험하지 않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위해서 하드커버 렌즈, 까만 렌즈 있잖아. 네. 그걸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보통 안 쓰고 이렇게 당겨가지고. 안 쓰고 잘 당겨서. 그것도 이제 경험이고 노하우죠. 아이팁은 면적이 조금 더 작아서 이제 눈꺼풀에 적용하기가 더 용이합니다. 아이팁 면적은 0.25제곱센티미터예요. 그래서 지금 써머지 이걸 보고 있는데, 써머지는 한번 팁을 끼워주시면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팁으로 이렇게 얼굴 전체를 시술합니다. 이게 한 번 쏠 때 한 2, 3초 정도 찡찡 하고요. 그걸 한 랩이라고 하고, 300번, 600번, 900번 쏘는 게 있죠. 그에 비해서 올리지오를 한번 볼게요. 올리지오 팁은 얘네 근데 회사가 4cm 제곱이라고 홍보를 하는데, 실제 팁 크기는 써머지보다 좀 작아요. 둘 다 4cm 제곱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면 테두리가 있잖아요. 테두리도 받았는데 분명히 좀 작아요. 네. 아, 진짜로. 그러니까. 그거는 틀리다는 게 아니라 뭐를 폄하하거나 뭘 띄워주려는 이유는 아니고, 같은 4cm이라고 하기는 좀 차이가 있다. 이건 과학자니까 우리는 객관적인 건 얘기는 해야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팁 크기는 좀 차이가 있고, 아이팁은 비슷한 거. 여기 우리가 보면 아이팁은 비슷한 것 같고요. 한번 같이 볼게요. 제가 써머지 이쪽에 들어볼게요. 짜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이렇게 써머지 FLX 얼굴에 닿는 부분 비슷하죠. 한번 대볼까요? 자, 비슷하죠. 비슷한데 근데 받는 느낌은 좀 열감이라든가 이 뜨겁거나 아픈 정도는 어때요? 이 써머지랑 올리주가 느낌, 열감이나 이렇게 뭔가 피부 밑으로 뚫고 들어온 듯한 느낌이 다르긴 해요. 그래서 써머지 받고 올리주 받은 분들 중에 이거 전혀 다른데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고, 비슷한데 뭔가 달라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레벨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레벨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느낌 차이는 있어요. 요즘에 근데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거 위에 뭐 볼륨어라든가 저기 뭐 등등이 있는데, 저도 다 해봤는데 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렇게 들어오는 뜨거움 정도나 약간 냉각 스프레이도 좀 다른 것 같아. 맞아. 냉각되는 정도도 좀 다르고. 근데 진동은 얘가 제일 세요. 그런가? 진동은 다 1단계밖에 안 써서 저는 잘 정확히 비교는 못 해보겠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진동을 만약에 같은 4라는 레벨을 썼을 때 거의 한 1 정도 느낌 차이가 나는, 1, 2 정도 느낌?
써마지가 더 세다? 1.5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써마지 레벨이 4면은 올리지를 한 5, 6 정도 올려야지 그 정도 느낌이 나는 느낌? 그런 건 있어요. 이게 물론 실무적으로 효과랑 그렇게 이어지는 거는 얘기하기 쉽지 않지만 이게 결국 제일 간단하면서도 많이 하는 고민인데 써마지 올리주 중에 뭘 받아야 되나? 본인의 처한 상황에 따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병원에 1년에 한 번이 얼마나 아니라 자주 6개월 했냐? 정도마다 자주 와서 좀 관리를 좀 받고 싶다. 분들은 올리주 하시면 되고. 저도 뭐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요즘에 방학이잖아요. 또 이렇게 외국에서 왔다 갔다 잠깐 7, 8월 왔다가 나가는 분들은 거의 써마지. 그렇죠. 그 다음에 바쁘신 분들도 또 써마지. 근데 좀 피부 시술 자주 받고 좀 이것도 받아보고 싶고 저것부터 받아보고 싶어. 그러면 올리지오 꼭 받아봐야죠. 그리고 그냥 저는 항상 딸은 뭐 울세라고 다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보고 오신 시술 받으라 그래요. 감성적인 피부과 시술은 뭐 우리가 시술을 효과가 좋고 나쁘고가 그거를 떠나서 좀 감성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받고 싶은 걸 좀 먼저 받아. 근데 이제 시술만 보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오시는 분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말씀을 하시고 내가 이걸 찾아서 왔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효과를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왔는데 받아도 되느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경우에는 이제 뭐 그것도 도움되고 저도 다른 것도 도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써마지랑 올리지오 마무리를 하면은 어떻습니까? 공통점? 뭐 고주파 리프팅 장비로 뭐 훌륭한 장비다. 어디 좋다? 뭐 턱선도 좋고 턱선이나 뭐 잔주름도 좋고 뭐 피부 탄력 팔자주름은? 팔자주름도 좋죠. 덜 아프다. 아프지 않고 일상생활 지장도 거의 없다. 차이점은 일단 비용 차이가 써마지가 한 2배 이상 난다. 물론 이게 세계적인 장비고 팁값 소모품도 비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고 효과도 2배 정도 이상 나오느냐. 써마지가 확실히 좋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고 저는 그냥 올리지오 자주 받을래요 하신 분도 꽤 봤어요. 느끼는 효과도 조금씩 다르게 느끼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올리지오나 써마지 둘 다 좋은 리프팅이지만 본인 상황에 맞게 받고 하지만 어디서 받아야 된다? 여기서 저희 병원도 좋고 저희만큼 써마지나 올리지오 경험이 많고 꼼꼼하게 잘해주는 병원이 있으면 그곳을 택하시면 됩니다. 오늘 유튜브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